네, 크레파스형 보스제로 보스를 했을 때는 이 정도면 뭐 발을 다치진 않겠다 하는 정도로 대충 기능성으로 타협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비주얼적으로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가 보여지네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드픽스라는 크레파스 형태의 마루 보스제로 손상된 마루를 보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전문가 분들이신 것 같아요. 몇몇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내용의 대부분은 손상된 부위가 큰 마루일 경우에 크레파스형 마루 보스제는 금방 다시 손상된다는 의견과, 이런 광범위한 부분의 마루 보수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크레파스형 보스제 위에 니스로 표면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 보스제의 강도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정작 강도보다는 기존 마루와 컬러가 맞지 않아서 분명 마루를 재시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스제로 보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도 마루 보수 비용에 대한 문의를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저도 실제로 몇몇 업체에 마루 보수를 문의해봤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분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 마루 5장을 기준으로 30만원 전후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출장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마루 부분 보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거나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한번 직접 해봐야지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사용하게 될 보스제는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크레파스형 보스제보다는 퀄리티나 강도 면에서 훨씬 더 좋은 보스제라는 점이에요.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시는 마루는 저희 집 주방이에요. 우선 작업하기 편하게 앵글을 바꿔줬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거예요. 우드 필러라는 제품이고요. 일종의 퍼티 종류입니다. 다른 말로는 빠데라고도 하죠. 저는 온라인에서 배송료 제외하고 개당 3,900원에 구매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크레파스용 보스제에 비해서 강도도 강하지만 무엇보다 컬러를 맞추기가 크레파스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답니다. 저는 섞어서 색을 맞추려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구매했어요. 우선 작은 부분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줄 거예요. 먼저 사용할 만큼 이렇게 짜줍니다. 그 다음에 동봉된 헤라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 부분이 전체 작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컬러를 마루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보수할 부분을 살짝 정리해 줄게요. 나무 표면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랍니다. 정리가 되었으면 섞어준 보스제를 발라줍니다. 틈새를 메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색이 좀 밝네요. 짙은 색을 좀 더 섞어서 살짝 어둡게 만들어 줘야겠어요. 또 이렇게 발라줍니다.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사실 컬러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색은 나중에 추가로 맞춰주기로 하고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제 다른 부분을 해볼게요. 이것도 나무가 일어난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남은 보스제로 또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다 발라줬으면 건조가 필요해요. 사실 지금 하는 작업은 건조가 다 되었을 때 컬러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테스트 겸 해서 보스제를 발라준 거예요. 이제 드라이기로 건조를 시켜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건조가 되니까 색이 더 밝아지네요. 마루 보스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안 그래도 컬러 맞추기가 어려운데 건조가 되면 컬러가 더 밝아지기 때문에 더 맞추기가 어렵답니다. 건조가 된 다음에도 이렇게 닦아주면 묻어나요. 설명서에는 후처리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후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물이 묻거나 할 때 계속 이 보스제가 묻어날 것 같아요. 이 테스트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가 있어서 저는 좀 더 저희 마루에 가까울 것 같은 보스제 2개를 추가로 구매했고요. 후처리 작업 때 색을 좀 더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서 아크릴 물감을 구매했습니다. 드디어 추가로 주문한 물품이 도착했어요. 보수에 앞서서 지난번 보수를 했던 부분을 제거해 줄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보스제가 더 잘 밀착될 수 있도록 표면을 거칠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집에 있는 커터로 마구마구 긁어줍니다. 대충 다 긁어줬으면 주변 표면을 사포로 정리해 줄 거예요. 이 작업도 너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표면을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참, 사용한 사포는 100방짜리입니다. 좀 거친 사포죠. 이렇게 정리가 끝났으면 보스제를 짜줍니다. 이제 섞어줘야겠죠?
이렇게 다 섞어줬으면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색이 비슷했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색이 아직도 마루랑 차이가 나요. 짙은 색을 좀 더 추가해서 발라줘 봐야겠어요. 아직도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화면에서는 대충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건조가 되면 더 밝아지기 때문에 약간 더 짙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 정도면 대충 될 듯해서 전체적으로 모두 발라주고 있어요. 이 컬러라는 게 직접 발라봐야지만 비슷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발라줍니다. 바르는 과정은 크레파스용 보스제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편이에요. 별도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마디로 작업성이 훨씬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줬으면 헤라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표면을 정리해주세요. 나중에 사포질을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움푹 들어간 부분만 없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제 보스제를 바른 부분과 마루 부분의 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밝은 보스제를 경계 부분에 덧칠해주면서 발라줍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보스제와 마루가 색 차이가 많이 난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실 만해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모두 꼼꼼히 발라주세요. 모두 발라주셨으면 이제 티슈나 키친타올에 물을 살짝 적셔서 표면을 정리해 줄 겁니다. 이때 힘은 주지 마시고요. 살살 주변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나중에 사포질을 적게 해주려고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덧칠한 보스제를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용도이기도 해요. 꽤 많이 묻어나죠? 이제 다 정리를 해줬으면 건조를 시켜줘야겠네요. 헤어 드라이어로 건조를 해주시면 더 빨리 건조시킬 수 있답니다. 하지만 내부까지 완전히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드라이어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간 더 놔두려고 해요. 건조가 다 되니까 색이 더 밝아졌죠? 이래서 컬러를 맞추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을 조금은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선 건조된 면을 사포를 이용해서 다듬어 줄 거예요. 보스제를 바른 부분과 기존 마루 부분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저는 지금 네일아트용 버퍼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네일 버퍼가 없으시면 사포로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권장하는 사포는 200방짜리나 100방짜리 사포예요. 약간은 거친 사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문질러 보니까 확실히 왁스용 보스제보다는 가공성도 좋고 강도도 더 강한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면을 정리해 줬으면 물을 살짝 적신 키친타올로 보스제의 가루들을 모두 닦아주세요. 물기가 보스제에 묻으니까 다시 색이 좀 진해지죠. 이 얘기는 보스제가 완전히 건조된 이후에도 물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수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컬러와 내수성을 모두 잡을 후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다 닦아줬으면 또 건조를 시켜줍니다. 자, 이제 표면 정리도 다 되었죠. 이렇게 건조가 다 되니까 기존 마루랑 보스제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시죠? 이제 색을 맞춰줄 거예요. 필요한 재료는 아까 구매했던 아크릴 물감입니다. 이 아크릴 물감은 근처 문구점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 아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아마도 5,000원 이내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싼 거 사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마루랑 비슷하게 컬러를 만들어 줍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최대한 기존 마루랑 비슷하게 색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완벽하게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유롭게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두껍게 발라서 컬러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주 묽게 이렇게 덧발라주면서 수시로 컬러를 확인해 줄 거예요. 어릴 때 투명 수채화 그리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너무 깔끔하게 바르는 것보다 약간 얼룩이 질 수 있도록 물을 아주 많이 섞어서 옅게 덧칠하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나무 마루랑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꼭 보스제 위에만 바를 게 아니라 주변 마루 위에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스럽게 주변 마루와 어우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건조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건조가 되면 색이 약간 밝아지겠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어떠신가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제 보스제를 바르면서 없어져 버린 마루의 테두리를 연필로 그어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자를 대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너무 진하게 그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경계선이구나 하는 정도만 그어주시면 돼요. 자, 선을 그어주니까 좀 더 마루 같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바른 부분에 니스, 또 다른 말로는 바니쉬라고 하죠. 이 니스를 발라서 내수성과 강도를 확보해 줄 거예요. 니스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편하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저는 스펀지가 없어서 매직 블럭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니스를 발라주면 색이 약간 짙어질 뿐만 아니라 보습제와 기존 마루의 컬러 차이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보습제가 건조되면서 색이 밝아지는 부분도 많이 상쇄해 준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화면 위쪽에 보시면 마루의 컬러가 변색이 돼서 거무스름하게 변한 부분도 있죠. 저런 부분은 보습제를 제외하고 아크릴 물감과 니스만으로 지금 작업하는 부분처럼 컬러를 맞춰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니스를 얇게 발라줍니다. 이제 모두 발라줬네요. 니스는 건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우선 4시간 정도만 자연 건조 시켜두시면 살짝 건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건조가 돼요. 그러니까 니스를 밤에 발라주시고 아침 이후에 일어나셔서 후반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건조 시킬게요. 이제 12시간이 지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니스가 완전히 건조됐는데도 이렇게 니스를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의 컬러 차이가 나죠. 그건 니스가 유광이라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유광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사포질을 해줄 겁니다. 저는 이 스펀지 사포를 사용할 건데 이 스펀지 사포도 네일 아트용이에요. 이 스펀지 사포가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일반 사포를 사용해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추천드리는 사포는 400방 이상의 고운 사포예요. 강하게 문지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니스의 광택만 없애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문질러 주시면 돼요. 열심히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문질러 주세요. 자, 드디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이전에 크레파스형 보습제로 보수를 했을 때는 이 정도면 뭐 발을 다치진 않겠다 하는 정도로 대충 기능성으로 타협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비주얼적으로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가 보여지네요. 실물로 봐도 카메라로 봐도 이 퍼티형 보습제가 월등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도 아주 만족스러워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쉽진 않지만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운 마루 보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마땅히 주변에 마루 부분 보수 업체가 없으시다거나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쉬운 작업도 아니고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긴 하지만 컬러 맞추기만 신경 써주시면 실패 확률도 높지 않은 보수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